지금부터 제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220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코로나제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지난 9월 모든 회원들이 현서로서 거제시 재난재해기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입법 예고 등 선행 절차를 마치고 긴급히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 추가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의결되고 향후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한 번 더 임시회를 개최하여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도 신속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1년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9월 21일 거제시가 발표한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재난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그간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 숨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와 거제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의정활동을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등으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또한 공직자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긴급지원금 대책과 관련한 모든 준비 과정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때론 시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평등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웃음이 풍성한 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의장 신금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입니다. 집회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9월 24일 강병규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이 접수되어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른 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입니다. 제적위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정기풍 의원, 안석봉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의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정기풍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일동, 옥포이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료반을 허락하여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병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민간 위탁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완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제사무소를 개소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동보호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배치된 전문가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53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말 현재 1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창녕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에 9세의 어린 자녀 얼굴에 멍이 들었고 깡마른 아이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 나타났다가 주민이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가락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던 이 가정은 올해 1월까지 거제시에 거주했던 시민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 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복지 업무 체계를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지속적인 사례관리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제공, 보호 처분, 이행 관리,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 사업, 학대 아동 기관에 따른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을 크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학대 아동의 82%가 원가정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 격리보호받은 아동의 4%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에 노출되었던 86%의 아동들은 원가정에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 40%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녀 양육 방법의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경험, 성격 및 기절 문제를 보이고 있어 피해 아동의 재학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복합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회관리 역시 가장 힘든 전문 영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 아동의 재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거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립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의 양육 능력과 돌봄,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복지 실천과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창원시에 이어서 2004년 진주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었고 2015년 김해시에 이어 양산시에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에 이어 학대 아동 건수가 많은 거제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병학용 시장께서는 학대 아동 예방 및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포용적 국가 아동정책에 부응하여 공공 및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학대 아동의 증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일동 지역구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심각하게 퍼지던 코로나 지역 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백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학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시의 지침을 잘 따라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제경찰서 행정타운 부지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 최초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신규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늦어 그제경찰서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경찰서 측에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그제경찰서 행정타운 위의 지역 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제경찰서가 왜 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제경찰서는 그제시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1989년 1월 1일 장성포읍이 장성포시로 성격되어 대우조선의 발전을 함께하며 장성포시는 그야말로 불야성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5년 1월 1일 그제군과 장성포시가 도동 복합시인 그제시로 통합한 이후 구 장성포시 지역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토박이로서 통합 당시 그제경찰서와 소방서의 신원업 이전을 반대하던 구 장성포시 주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제경찰서는 옥포 주민에게 있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옥포의 자존심입니다. 그제경찰서마저 옥포를 떠나버리면 옥포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구 신흥 지역은 돈과 사람이 몰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구 장성포시 지역은 도심의 공동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제경찰서 이전은 조선경기 불황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옥포 경제를 완전하게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제경찰서는 반드시 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타운의 조성 목적에 맞습니다. 2014년 그제시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이전을 위해 행정타운 개발을 계획하고 토지 매입비 60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목적이 바로 경찰서와 보건소의 이전입니다. 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행정타운 개발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제시에서 부지 공급 기한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때 부지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해서 총 공사비 534억 원 중 그제시 예산 141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제 시민의 행정 편의와 경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목적으로 조성되는 행정타운에 그제 경찰서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제 경찰서는 경찰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그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제 경찰서의 행정 서비스 대상은 그제 시민입니다. 그제 시민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 예정인 조성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전임 시장이 시작한 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대로 10월 6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록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고정희 의원, 태양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용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기밀 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제안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청와대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D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심사 촉구 결의문. 현대중공업의 부도덕한 군사기밀 빼돌리기에 엄중 항의하며 공정한 KDDX 사업자 선정을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이 국방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개발한 상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 촬영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군사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14년 1월 현대중공업 직원 서너 명이 해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간부가 건네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도면과 보고서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문서로 편집해 개념 설계도를 복원했다. 개념 설계도의 불법 유출은 4년 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에서 드러났다. 특수성 사업부의 비밀 서버에서 KDDX 개념 설계도면을 비롯한 다량의 기밀 서물을 찾아내었고 이 불법적인 커넥션으로 해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을, 현대중공업 직원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반이 지난 9월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같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한 방산비리에 속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빼낸 개념 설계도면이 지난달 심사를 마친 총 7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 설계도면은 KDDX 내외부 구조가 담긴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수주를 위한 기본 설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밀 서류이다. 2014년 개념 설계도 입찰에는 현대중공업도 참여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점수에서만 20점의 압도적인 격차로 연구 사업을 따내 그해 10월 해군에 납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KDDX 첨단 함영 적용 연구, 2019년
KDDX의 스마트 기술 및 무인 체계 적용 연구 등 해군본부의 KDDX 연구 개발을 위한 3대 국책 연구 과제를 독자 수행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KDDX 국책 연구 과제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람에도 지난달 실시된 KDDX 본사업, 즉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총점 100점 중 단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앞서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개념 설계도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 이전이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심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신청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이 훔친 개념 설계도면을 일부라도 활용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 심사 결과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수준은 무효임이 분명하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념 설계도를 훔친 뒤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2년 6개월 전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를 모를 리 없는 방위사업청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페널티도 없이 0.056점 차이로 현대중공업에게 7조 원 국책사업의 주도권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KDDX 사업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7조 8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위 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1년치 매출과 연간 수주 목표의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이다. 우리 거제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불공정 수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산 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이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한 곳 공정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으나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불법과 비리가 판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기밀 서류 훔치기와 이와 관련된 KDDX 사업자 선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1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KDX 사업자 선정 전면 재검토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